그리고 이 얘기를 이 사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자, 먼저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QLD 36% 수익률, USD 12% 수익률이고 현재 1억 수익 중이시라고 합니다. 2022년 고점에 물렸다가 저와 함께 긴긴 하락기를 잘 버텼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QLD는 전고점 돌파하면 일부 수익 실현이나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QLD는 나스닥 QQQ를 추종하는 두 배 레버리지죠. 일부 수익 실현이나 리밸런싱은 QQQ를 보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금 비중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리밸런싱이나 수익 실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현금 비중이 너무 부족하다면 이럴 때 부분 매도,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9% 수익률과 1억 5,6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75% 수익률과 880만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로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2천만원 수익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버티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오랜만에 할 텐데 이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버티며 저는 현재도 꾸준히 계좌 공개를 하고 있고 수익률 30%도 공개했고 이번에 제 평단가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더 떨어지면 추매할 의향이 있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수량 비트코인 1개를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왜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냐? 그냥 우상향 미국 주식만 하면 되지 왜 괜히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반감기만 보고 그냥 단순히 현물 ETF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감기와 현물 ETF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참고를 하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원인,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드려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을 만들어 출시하게 되었다는 힌트를 주었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태가 비트코인 탄생의 계기가 되었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부르자면 바로 무제한 돈풀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댔고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막 찍어서 해결한 그래프를 볼 수 있죠. 총 1차, 2차, 3차로 돈을 풀었고 2014년 10월 29일 양적 완화, 즉 돈풀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 연준은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냐? 바로 4조 5천억 달러를 6년 동안 풀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라보면 6천조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새로 찍어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찍고 시장에 풀어버리니까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 이 막대한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이는 폭락한 주식시장의 반등을 불러왔고 4년 동안 무려 50%나 상승한 S&P 500을 볼 수 있고 코스피는 거의 2배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돈 풀기, 양적 완화가 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끄는가? 이는 우리가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풀어버리면 그 수많은 달러로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주식 유통수는 늘어나나요? 아니죠. 그대로 멈춰 있거나 오히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줄어들겠죠. 즉 매수 수요는 늘어나는데 유통 주식수는 가만히 있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공급과 수요로 바라보면 달러 화폐를 계속 더 새로 찍어서 시장에 계속 풀어버린다는 것은 반대로 달러의 가치,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폐의 가치, 화폐의 구매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짜장면이 2,000원에서 5,000원이 되고 이제 10,000원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면 화폐 구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완전한 P2P 방식의 새로운 전자연금 시스템을 개발했다 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돈풀기, 이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 만들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막대한 돈풀기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탄생된 겁니다. 즉 무한대로 찍히는 달러와 반대되는 자산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달러는 지속적으로 새로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는 그로 인해 점점 하락한다 라는 말씀을 전달드렸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한정 발행되며 현재까지 총 94% 물량, 즉 약 1970만 개 정도 발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보유수량 100만 개, 약 5% 비중을 제외하고 분실된 비트코인 추정 수량인 250만 개, 약 12% 비중을 추가로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600만 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량 개수가 아니라 한정적인 물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정적인 물량이라는 것은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재미있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곧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방금 공부를 통해 알아봤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사고팔고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화폐라고 부릅니다. 원화, 달러 등 말이죠. 즉 여기서 수요인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인 비트코인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핵심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무한대로 늘어나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해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사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20달러의 가치는 100년 전 정말 많은 상품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20달러로는 마트 가서 몇 개 사지도 못하는 가치가 되었죠. 즉 20달러라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달러가 그동안 엄청 많이 풀렸기 때문에 20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화폐 가치 하락 그래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계속 늘어나며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반대의 성격을 지닌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오히려 처음엔 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저도 10년 전 비트코인 얘기가 들렸을 때 그건 돈 잃기 딱 좋은 도박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비트코인 연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솔직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화폐 가치는 점점 우양하고 있었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치는 큰 변동성을 가졌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과거 하나의 비트코인이 100만 원을 찍었다. 그리고 80% 폭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지금 2024년 비트코인은 원화로 1억을 찍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은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상승하고 있기에 99.9%의 투자자들은 이 상승을 모두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찍히지 않고 한정적인 물량만 발행되기 때문에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 자산을 믿게 된다면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 되며 반대로 달러는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이 자산을 믿더라도 그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발언이 정말 공감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자, 처음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제, 결제의 대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논의했는데 이제 논의가 끝났다고 하죠. 바로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제, 결제 수단의 대체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위험자산,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즉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결제할 거다.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정되죠? 사람들이 이걸 사고 파느냐, 얼마나 많이 사고 파느냐, 거래로 자산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4대 상업은행인 웰스파고는 고객 자산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현물 ETF를 보유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펀지 사기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충고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제이미 다이먼의 1월 발언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1위 은행인 JP모건도 비트코인 연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1분기 미국 SEC 서류를 통해 밝혀졌죠. 비트코인은 가치가 제로라며 떠들던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인데 반대로 자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이미 다이먼은 2022년 10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던 그 시점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 말했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이후 주식시장은 현재까지 50% 이상 상승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미들을 고점에 물리게 만들고 개미들을 저점에 팔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모건 스탠리는 2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연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연물 ETF GBTC의 보유 3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비트코인 연물 ETF 출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사용의 잠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투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와 바이든은 비트코인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현 미국 대통령과 현 미국의 대통령 후보, 전 미국 대통령마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를 얼마나 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기관들은 더욱더 많이 보유할 것이고 은행들도 더욱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겁니다. 이는 새로운 수요로 연결된다는 것이며 나라와 기관이 인정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 헤지펀드들의 50% 비중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결제하나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이 된 겁니다. 투자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들은 사고 팔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도 현재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죠.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목표했던 수량인 비트코인 1개를 겨우 달성했으며 현재 더 오를 것이라는 확률에 베팅하고 그냥 떨어지나 오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상승을 보여주기를 말이죠. 지금 미국 총 통화량 M2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자료를 제가 지난주부터 공유드리고 있죠. 미국의 총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달러가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와 양적 긴축으로 달러 화폐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은 뒤에서 은행 파산 때마다 달러를 찍어내고 미국 정부는 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그럴수록 달러의 구매력, 즉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락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 근본적인 원인을 가진 상태로 그 이후에 참고하는 것들이 차트나 데이터입니다. 반감기 이후 지겨운 기간 조정 또는 무서운 가격 조정을 걷고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다 보면 급등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반감기를 맞이했고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를 확률이 내릴 확률보다 높다 라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항상 웅축하는 시간, 지루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도 3월부터 시작된 조정장이죠.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여전히 3개월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루한 구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다시 상승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승하는 시작점에 매수하는 것 불가능하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상승하는 시작점에 매수가 가능하면 그 사람은 워렌 버핏보다 부자일 것이고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없죠. 즉 지금은 이 근본적인 원인, 핵심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달러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사이클 관점에서 반감기 이후 폭등했고 금현물 ETF 출시 이후 폭등했던 과거 데이터, 사례들을 보며 결국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는 사실 언제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평생 보유하게 될지 매도하게 될지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